안녕하세요. 결혼한 예비신랑의 막무가내의 결정으로 인해서 죽을 경험을 하고 뒤도 안 보고 파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살이고 예비신랑은 31살입니다. 워낙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저도 싫어하는 편은 아니어서 주말에는 거의 같이 놀러 갑니다. 그런데 보통 여자분들께서는 펜션으로 놀러 가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비신랑은 펜션보다는 캠핑을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캠핑까지 입문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도 있고 화장실도 문제가 있어서 꺼려하는 편입니다. 그에 반해 예비신랑은 남자라서 그런지 괜찮다며 1박 2일인데 이 정도까지는 문제 없다면서 반강제적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캠핑 용품이 엄청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캠핑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장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번 죽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엄청 추운 겨울 저는 펜션을 예약하고 싶었는데 예비신랑이 이런 날 풍경 좋은 데 있다며 자기가 알아본 곳을 저한테 계속 강요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날 따뜻할 때 가자고 하면서 저 또한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기 풍경이 엄청 좋은데 캠핑이 성지라고 하더라고. 여기에서 바람도 좀 쐬고 1박 2일로 다녀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추운 날 왜 하필 캠핑이야. 날 따뜻한 6월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벌레도 싫단 말이야. 그리고 엄청 추워서 텐트에서 자다가 죽으면 어떡해.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잖아. 여긴 다음에 가자. 내가 이번에 새로 산 장비들도 있어서 괜찮아. 내가 절대 춥지 않게 준비 잘할 테니까 나 한번 믿고 가보자. 그렇게 저는 예비신랑 말만 믿고 그래도 잘 준비했다는 말에 가기 싫었지만 이것도 추억이라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신나서는 가는 내내 즐거워 보였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엄청난 일을 알지 못하고 몇 시간을 달려서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캠핑장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주변에 화장실도 가깝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화장실은 찾아볼 수 없었고 캠핑이 성지라고 했던 곳에는 사람 한 명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날이 워낙 추웠기 때문에 사람들도 꺼려 있었는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몸은 더 추웠고 화장실 또한 급해서 예비신랑에게 물어보니 바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주더니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추워 죽겠고 작은 변기에 검은 비닐봉지 감싸놔서 여기에 볼일을 보라고 하는 거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캠핑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적응 잘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화장실은 온전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캠핑 초보에게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죠. 저는 기분도 점점 안 좋아졌지만 그저 좋다며 텐트 치고 있는 예비신랑을 보면서 사랑이 뭔지 급한 대로 볼일 봤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다리는 오들거리는데 생리현상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휑한 곳에 저희만 캠핑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구경하고 있었지만 너무 추워서 저는 텐트 안으로 들어갔고 점점 어둑해지는 날씨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저것 저도 도와줬고 저녁도 별 무리 없이 소박하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먹는 음식이라서 그런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추운 날씨여서 그런지 텐트 안에 두꺼운 이불도 준비해줬지만 차가운 냉기를 막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캠핑용 난로도 구입했다며 준비해줘서 그래도 따뜻하게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해온 것 같아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기도 하면서 나름 분위기 있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저희는 따뜻한 난로 하나에 의지한 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텐트 안의 공기들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고 저는 뼛속까지 시리게 느껴지는 추위 때문에 결국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예비신랑도 추워서 같이 깼고 난로를 보니 기름이 다 떨어져서 사용을 못하게 되었고 여분의 기름이 필요할 거라 생각 못했다며 난감해하는데 제가 차라리 차에서 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차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텐트 안에 키가 있을 것 같다며 예비신랑은 차 키를 찾으러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도착하자마자 준비하면서 돌아다니더니 키를 분실하게 된 것 같다는 말에 저희는 랜턴으로 주위를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바람까지 불기 시작하면서 일단 추위를 피하고자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 붙어 있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제가 살면서 느꼈던 추위와는 정말 다른 추위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너무 힘들었고 예비신랑도 저에게 미안했는지 계속해서 차키를 찾으려 했지만 못 찾아서 건강 문제 생길까봐 들어오라고 말했고 그렇게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날이 밝아질 때까지 버텼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에서 햇빛을 쐬려고 나왔고 예비신랑은 다시 차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신랑은 텐트를 철거하면서 털어봐야겠다는 말에 저도 바람까지 불고 있는 강추위에 떨면서 도와줬습니다. 몸이 떨리니 화장실이 급했고 간이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일어났는데 옆에 떨어진 차키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하늘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차 시동을 걸고 일단 몸부터 녹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는 전날의 고생 때문에 그런지 눈물이 나왔고 그걸 본 예비신랑은 다시는 캠핑 가지 않겠다며 자기도 후회한다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저희는 마무리하고 복귀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려고 했던 예비신랑이 안쓰러워 별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잠잠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예비신랑은 저에게 다시 한번 캠핑 이야기를 꺼냈고 작년 겨울에 느꼈던 그 고통을 저는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 강하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도 많이 따뜻해졌다며 다시 캠핑 가자면서 계속해서 보채며 자기가 좋은 곳 알아놨다며 화장실도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있으니 걱정 없다면서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예비신랑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 저와 약속을 하면서 마지못해 다시 한번 캠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어느 해변가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싶었으나 예비신랑이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다면서 자리까지 봐놨다며 생각해둔 위치에 자리를 잡았고 조금은 멀어도 그래도 화장실에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바람은 불었지만 날이 따뜻했기에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들자며 이왕 바람 쐬러 나온 거 기분 좋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심했던 걸까요? 예비신랑의 말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캠핑 초보여서 그런지 주변 환경을 생각 못한 점이 저희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었습니다.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바닥이 축축한 것 같아서 좀 더 위로 텐트를 쳤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걱정 없다는 말과 함께 제 말은 무시한 채 부랴부랴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이어서 조용하기는 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변 모래가 젖어 있어서 좀 찝찝한 기분이 들었죠. 예비신랑은 해변 모래는 원래 젖어 있는 거라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에 준비해준 저녁 맛있게 먹으며 술 한잔 했습니다. 확실히 날이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도 춥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랑도 오늘 캠핑은 정말 좋았다면서 만족해하는데 저도 여기까지는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잠을 잤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무언가 꿀렁꿀렁한 느낌과 파도치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텐트 안으로 들이닥치는 바닷물에 저희는 너무 놀랐습니다. 허겁지겁 일어났는데 갑자기 예비신랑 저를 밀치더니 혼자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밀쳐지면서 넘어졌고 들어오는 바닷물을 뚫고 저도 간신히 나왔습니다. 발목까지 차버린 상태라서 무서움에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하고 나왔는데 벌써 저 멀리 가버린 예비신랑 저에게 손짓하며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함께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순간적으로 놀랬다 하더라도 저를 밀치고 먼저 나와서는 벌써 멀리에서 저를 부르면서 빨리 나오라는 예비신랑의 태도에 너무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혼자 살겠다고 텐트에서 나를 밀치고 나온 거야? 멀리에서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엄청 당황스러운 거 알아?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밀쳐놓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더라?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와야 너를 구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바로 너 구해주려고 했어. 그런데 마침 나오길래 빨리 나오라고 부른 것 뿐이라고. 내가 어떻게 널 버리고 나오냐? 내가 밀친 게 아니라 나도 일어나면서 너랑 부딪힌 거지. 당연히 부딪혔으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손잡고 같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인 거야.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아까 바닥이 너무 축축하다고 했지? 너무 해변가 앞에다가 텐트를 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왜 항상 내 말은 무시한 채 막무가내인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건데? 벌써 텐트 다 잠겨버렸잖아. 내 가방이랑 핸드폰은 어떡할 거야? 와, 그 와중에 너는 핸드폰도 챙기고 지갑도 챙기고 차키도 챙겼네. 그런데 내 손 잡아줄 시간은 없었나 봐. 정말 대단하다. 이런 남자를 사랑한답시고 믿고 캠핑하며 따라다녔던 내가 미쳤지.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고 너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핸드폰값 보상하고 파혼 위자료까지 모두 네가 부담하도록 해. 사람이 위급한 순간에 본심이 나온다고 하던데 정말 인성 쓰레기다. 자기 잘못한 건 인정 안 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저급한 놈. 그렇게 저는 예비신랑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집에까지 갈 택시비 뺏었고 끝까지 자기는 날 버린 게 아니라며 파혼할 수 없다고 빌었지만 당시 저를 버렸다는 느낌을 너무 크게 받아 상처의 골이 깊었네요. 예비신랑은 핸드폰 보상 모두 해줬고 위자료 또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예비신랑의 행동을 듣고 너무 놀라하시며 가정을 지킬 수 없는 놈이라면서 심각하게 예비 시부모님과 전화로 대화했고 결국 파혼하게 되면서 모두 보상받게 되었네요. 밀폐된 텐트 안에서 저를 밀쳤을 때의 느낌을 아직까지 지울 수가 없었고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고 믿었는데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네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정말 별일 다 겪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